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 발전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선임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초선 때는 그 교문위 교육위 등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간사로 있었는데요. 교육과 과학기술은 전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과 또 대화도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예. 뿌듯함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점에 선임이 되셔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원님께서는 자주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연구 현장을 틈틈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틈나는 대로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 지역구가 유성이어서 정부 출연 연구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의 현안도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곤 합니다. 예. 특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 활동 중에서 작년 연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얻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출연전의 부지 임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출연전이 그 지역에 이제 분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자체가 분원을 유치할 때는 20년간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줘요. 예. 그런데 이제 2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상의하면서 그러면 그 무상 임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장과의 소통을 하다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PBS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연구 현장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장과 관련해서도 PBS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그 처음에 설계될 때는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조건에 맞게 PBS 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상의를 좀 했고요.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연구기관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는 2023년이면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출범 50주년을 맞습니다. 이게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약을 위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이 돼서 벌써 50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4월 31일인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 이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바꾸고 혁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구개발특구라는 개념의 재설계, 재창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도에 대덕 연구단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 외에 사실은 다른 기능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약간 교육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연구 성과를 사업화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특구로 이제 전환되게 된 것이죠. 예. 이제 그 후로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또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보다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연구기관들이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수동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주체들이 신산업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또 창업과 융합연구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특구 개념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R&D 특구에서 창업 특구, 경제 특구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하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재배치든 제도의 개선이든 다음 단계의 의미가 개념의 재설계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이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인데
특별히 이제 공간적으로도 장대 산업단지라든지 한밭대라든지 등이 이제 특구에 포함되게 돼서 특구 공간도 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노후된 시설이나 건물 같은 것도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융합 연구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등 또 산학 연간의 네트워크들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에 이제 포함될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개념의 재정립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인 공간 확장뿐만 아니라 융합 연구 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대덕특구에 무엇보다 젊은 층이 좀 유입이 되려면 아무래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좀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구에서 이제 창업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이제 아이디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를 좀 우선은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창의로운 시도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개발 특구법이 개정되고 올해 시행령도 이제 정비가 됐는데 연구개발 특구의 실증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이 또 제도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 예. 심의를 거쳐서 실증 특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규제 샌드박스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아, 예. 그래서 특구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신사업 아이템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실증 특례뿐만 아니라 임시 허가, 임시 면허 혹은 뭐 신속 확인 제도 등 입법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임시 허가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허가 법령이 없거나 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이제 규제를 개선하는 먼저 허용해주고 예. 규제를 나중에 개선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네. 신속 확인은 말 그대로 이제 규제 유무가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때를 빠르게 이제 30일 이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세워라 내워라 그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한 30일 정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연구자들, 이제 사업가들이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덕특구에 많이 와서 연구하고 또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실증 특례 같은 제도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구 재창조 외에 창업 복합 공간도 만드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는 창업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스타트업 파크를 만드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카이스트와 충남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 결합해서 정말로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 공원 같은 네. 스타트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뛰어놀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스타트업 파크를 이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22년이면 아마 이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 그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의 궁동 어운동 지역이 참 그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창업하는 그런 공간을 재탄생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형 랩 센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에 있는 그 바이오 벤처 육성 기관인 보스턴 랩 센트럴을 이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게 공용 시험 또 분석 장비실 또 뭐 실험하다 보면 폐기물도 생기니까요. 예. 폐기물을 공동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대덕 바이오는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 키트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해서 예탁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이제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제 보스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랩 센트럴이라는 개념은 거대한 기업이나 뭐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과 대학이 네. 결합이 돼서 정말로 다양한 창업적 또 실험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랩 센트럴이 바이오 분야의 창업 생태계의 씨앗을 정말 잘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파크와 바이오 랩 센트럴 이 두 가지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정말로 젊고 혁신적인 창업 에너지를 좀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스타트업 파크와 랩 센트럴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시대의 화두죠. 아주 중요한 화두이고 또 서둘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 작업이 디지털 전환은 사실 약간 좀 수월성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혹은 디지털에 익숙한 계층을 중심으로만 이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디지털 격차와 이제 소외 차별이 또 확대될 우려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좀 지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 산하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지털 전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는 지역 전담 조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좀 보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입니다. 예. 말 그대로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자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ICT 기술들 그리고 AI 기술들을 경로당에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관리도 활용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교육, ICT 교육도 실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전환의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르신들의 삶과 노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네. 이런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예를 들면 스마트 복지관 등등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와 함께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5G망은 도심에 주로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농촌 지역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통신사가 아무래도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5G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도 5G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그리고 거꾸로 이 5G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농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역차와 또 소외계층 없이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최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것도 그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예.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각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ICT 분야, 에너지 분야, 생명 분야, 화학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출연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연구 활동이 정말로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 출연연이 해당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 투자 방향 수립에 대해서 뭔가 좀 전략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출연연에 그냥 분야별로 예를 들면 ICT 분야, 에너지 분야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의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국가 R&D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이제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 중요해지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ICT 분야는 전자통신연구원이 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하고 해서 그 ICT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애트리와 애기원이 정말로 국가의 정책 방향,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자. 그랬을 때
각 출연연끼리 이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또 단기적인 사업들이 또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정책 또 전략기획 기능 이제 강화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관련된 그 법안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리하자면 연구기관이 전략 그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네, 예, 이런 그렇습니다. 환경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그 국회에 인공지능 인턴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국회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AI 보좌관 활용 방안은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 제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보좌진들하고 상의하면서 AI 보좌관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예. 제가 관련된 이제 토론회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또 사람들 사이 대면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이제 디지털 환경에 적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AI 보좌관을 통해서 그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훨씬 더 쉽게 그 저희 의원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궁금증도 해소할 것이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쉽게 이제 제안을 할 것이고 그 피드백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토론회가 저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그걸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내걸었던 국회의장의 약속이 뭐였냐면 국회의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예. 예,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이 AI 보좌관을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관련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도 그 명실장박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 비대면 국회였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집합에서 회의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회의 시스템 이런 걸 활용한다면 사실 네. 비대면 국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고 이제 비대면 국회법을 제안을 했고 그거는 이제 국회법 개정이 돼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비대면 국회도 가능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민들에게 어떤 국회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회도 디지털 전환이 획기적으로 진행되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마 기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AI를 활용한 국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가방위 소속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계획이신가요? 예, 사실은 지금 그 원래 과학기술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서 중요한 거지만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미중의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기술 전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미래도 약간 불확실성이 커진 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날 새로운 부가가치와 추가적인 경제 성장은 결국엔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기술전략센터 설치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이것도 이제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입법 추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할 생각이고요. 특별히 그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다 과방위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ICT를 좀 결합한 예를 들면 BT와 IT를 결합한 예. 이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고요. 네. 특별히 우리나라는 IT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BT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와 IT를 결합한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과학과 국민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